안녕하세요. 레이지 요가 클럽입니다. 오늘은 저의 센터명과 아주 잘 어울리는 주제죠. 왜 운동보다 회복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운동은 충분히 하는데 쉬는 게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계셨다면 이 영상 꼭 한번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더 많이 해야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요가 강사 생활을 하면서 바라본 결과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일단 제가 그 산 증인이고요. 그 외에 주변에서 수련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을 인스타로 혹은 지인으로 만나 뵈면서 무조건적인 많은 운동이 회복을 도와주진 않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 점을 제가 한번 천천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쉬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게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 생각을 해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노력해야 된다, 쉬면 다른 사람에게 지쳐진다 하는 경쟁 시대에 같이 살았었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몸이 더 피곤해도 조금만 더, 그리고 몸이 아파도 이 정도는 좀 참아도 된다 하고 넘어가는 우리 몸의 습관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운동에서까지 적용을 하는 거죠. 이제 운동도 남들보다 조금 더, 이거 좀 아픈 거 그냥 운동하면 더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조금 더 푸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지로 이겨낼 수 있다고 착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의지로 이겨낼 수 있었으면 그건 초인이지. 그렇지 않나요? 초인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평소에 운동을 안 하는 시간 외에 충분히 쉬고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실 그 운동은 더 내 몸에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운동에서는 어느 정도 쉬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운동 생리학을 배우면서 쿨다운이라는 시간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제가 표로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운동과 스트레칭을 반복해서 해줬을 때 훨씬 더 내 몸에 있는 젖산, 그리고 피로 물질이라고 하죠. 그 젖산이 운동을 하면 이 젖산이 쌓인다는 거를, 피로 물질이 몸에 쌓여서 더 나를 피로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사실 내 근육에 아주 작은 손상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젖산이 어디에 쌓이냐면요, 근육 사이에 결이 있잖아요. 그 결 사이사이에 쌓이는 것이 바로 젖산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계속 근육을 찢으면서, 그러니까 스트레칭 하면서 혹은 요렇게 끌고 오면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 사이사이마다 젖산이 쌓이면서 근육의 모양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클수록 근육에 젖산이 많이 끼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육은 적절한 길이가 있어요. 무조건 짧다고 힘이 세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 적절한 길이가 될 때 최대의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너무 늘어지신 분들, 너무 유연하신 분들, 탄력이 없는 분들은 오히려 힘을 못 쓰죠. 그래서 요가에서 보시면 유연하신 분들, 우리가 탄력 말고 유연에만 집중했을 때 늘어지신 분들은 오히려 힘을 쓰는 자세들을 잘 못하세요. 다시 돌아와서 근육의 적정 길이를 유지하면서 운동을 하셔야 나의 원래 근력을 최대치로 활용할 수가 있고, 근육의 결이 찢어지면서 쌓이는 젖산이 없어야 내 몸도 조금 덜 피로하겠죠. 젖산을 빼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보통 4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젖산이 어느 정도 제거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 48시간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잠에 들어도 한 9시간 누워있으면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거기에 더해 추가로 많은 일을 하신다면 운동 피로 플러스 생활 피로가 합쳐져서 내 몸에 더 큰 피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유를 알았다, 그죠? 그래서 사실 운동도 매주 일주일 동안 매일 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아까 텀이 48시간이라고 했었죠? 젖산이 빠지는 시간을 감안해서 이틀에 한 번 정도 적절한 강도로 꾸준히 해주시는 게 내 근육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 동안은요, 잠도 충분히 주무셔야 되고요, 휴식을 취해주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 스트레스 관리도 해주셔야 되고, 영양도, 근육이 빨리 회복될 수 있는 단백질, 영양을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빠른 회복이 되겠죠. 그래야만 나의 효과도
운동 효과도 늘어나고 생활 체력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침대에 누워있다고 회복이 절로 되나요? 혹시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하고 있지 않으세요? 제 얘긴데요. 우리가 가만히 누워있다고 해서 몸이 또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의 습관만 해도 가만히 누워있을 때보다는 옆으로 돌아서 핸드폰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아마 여러분 또한 그럴 거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 보통 몸이 가만히 있으면 머리가 팽팽 돌아가지 않나요? 일도 생각해야 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집안일도 생각해야 되고 뭐 아이가 있으시면 아이에 관련된 생각, 뭐 일이 바쁘시면 일에 관련된 생각, 또 어느 관계가 있으시면 집중하고 있는 관계에 대한 그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 누워서 보통 하게 되죠. 또 그걸 잊으려고 SNS를 켜요. 그럼 쇼츠랑 릴스가 나에게 끊임없이 끝도 없이 밀려오죠. 그걸 보면서 또 우리 어떤 느낌이 들죠? 회의감이 들죠. 아, 시간은 가는데 정작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눈은 아프고 머리도 뜨겁고 정작 나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또 자괴감이 듭니다. 결국엔 신경계가 많은 일을 하면서 또 피로해지죠.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쉬었는데도 피곤하다 라는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휴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휴식이란 건 신경계가 쉴 때, 신경계가 완전히 휴식할 때 진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경계를 휴식시켜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편안한 노래 듣기, 물론 제가 하는 요가도 있겠죠? 그리고 명상도 신경계를 빠르게 휴식시켜줄 수 있는 좋은 도구고요. 명상이 어려우시면 산책, 그리고 혼자 멍 때리셔도 명상까지 안 가도 괜찮아요. 소파에 뒤에 그냥 누워서 멍 때리셔도 신경계는 휴식합니다. 혹은 좋은 풍경이 있는 곳에 가서 날씨를 느끼는 것도 신경계 휴식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신경계를 쉬게 만드시면 운동 효과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더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저는 오히려 쉬는 연습부터 더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너무 열심히 살고 계세요. 이미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요. 운동에서조차 도파민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좀 더 몸을 피로하게 만들고 몸을 힘들게 만드는 쪽으로 운동을 하러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다음날 골골 앓아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려면 어느 정도 좀 편안하고 강한 운동보다, 나를 밀어붙이는 운동보다는 나를 조금 더 아껴주는 운동, 나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쉬는 것 그리고 운동 둘 중 하나만으로는 건강해지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해 드리는 거는 운동도 적절한 운동, 쉬는 것도 적절하게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나의 몸에 조금 더 이로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